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DC 인사이드에서 어떤 글들이 좀 재밌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더 덥다고 해서 어이없는 대만요. 하리보 젤리에서 대마 성분 검출. 또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 성교육서,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로, 연애는 이성교제로. 바꿔서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 내용이 맞겠지? 그렇군. 퇴사한 신입이 인사팀장을 노동청에 신고를 했대. 기막힌 수금법. 또 뭐가 있을까요? 폴린이 뭐죠? 수메르로브는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 뭐야 이거는? 중국인 관련 기사가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가 봐요. 이것도 요새 떠들썩하던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볼까요? 1페이지에서는 한국이 더 덥다고 해서 어이가 없는 대만요. 근데 저한테 와서 한국 확실히 덥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라고 해도 우기는 분들 정말 전부 다 대만 보내버려야 돼요. 에어컨 없이 밖에서 서 있게 해야 됨. 진짜 그러면은 빨리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걸요? 그렇군. 진짜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제 앞에서 한국은 대만보다 덥죠.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보고 또 한국이 대만보다 덥다고 말하면 나 진짜 팰 거야.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럴까. 이 영상은 별게 아니고 한국 분들 더 이상 한국이 대만보다 덥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대만 사람인데 진짜 한국 덥다는 소리 듣기가 너무 싫어요. 그렇군. 얼마나 싫었으면 어떡까지 났을까. 요즘 한국 오후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거든. 한국도 어느 정도 덥기는 한데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근데 본인이 직접 자막 작업하시는 거면 되게 잘 쓰시는데? 근데 정말 아예 대만이랑 비교도 안 돼요. 대만 진짜 완전 찜질방급이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갈게요. 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글도 있고요. 이건 잘려 말이 맞다. 대만이 비교도 안 되게 덥다. 대신 겨울에도 20도 언저리라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포근하다. 오, 그렇군. 이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예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을 줄 알았어요. 조선인들은 조선 날씨가 세상에서 제일 춥고 조선 여름이 그러니까 조선의 겨울 날씨가 세상에서 제일 춥고 여름이 세상에서 제일 덥대. 그 정도까진 아닌 걸 알고 있는데도 좀 그 격차가 심하기도 하고 버티기 힘들기도 합니다. 맞춤법 야랄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엽다. 그쵸. 무슨 메시지를 전하든지 간에 스피커가 만약에 엄청 귀여운 고양이라거나 귀여운 강아지라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곱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대만보다 덥다라고 암호를 말하면 공짜로 때려준다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야, 한국이 대만보다 더움. 크크크. 이제 나 때리러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리보에서 대마 젤리도 팝니까? 대마 성분이 검출된 하리보 젤리. 하리보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피즈라고 읽나요 이거? 콜라병 모양의 젤리인데 네덜란드의 한 가족이 젤리를 먹고 이상함을 느껴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세 봉지 정도에서 성분이 검출되었고 심각성을 느낀 하리보 측은 세 봉지 뿐이어도 혹시 모르니까 전부 리콜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전부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떻게 대마가 들어갔고 유통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대마초가 허용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대마초가 들어간 젤리를 아이들이 먹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신기하네. 마약 조기 교육?
더 위험한 것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린이용 사탕으로 위장시켜서 들여오기도 한다는 것임. 게다가 한국에서도 태국에서 가져온 대마 젤리를 먹고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은 판결이 있는데 이게 맞냐? 쇼츠 내용이었나 보네요. 제가 오른쪽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맞냐라는 거 보니까 쇼츠 내용인 것 같네요. 네덜란드 하리보 콜라 직구. 굳이 하고 싶습니까, 닌겐들?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퇴사한 신입이 인사팀장을 노동청에 신고했대. 블라인드. 수습기간에 2주 남기고 퇴사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서 팀장이 혼내면서 너 이러면 평판 전화 오면 너한테 고운 말 갈 거 같냐? 업계에 소문나는 거 금방이다. 이 정도 말한 게 전부인데 이걸 녹음해서 노무사에 들고 갔나봐. 지도 잘한 거 없으면서 조용히 나가지 라고 원문이 올라왔어요. 그 밑에 댓글들은 나가길 잘했네. 요즘 이건 또 반대되는 내용인가 봐요. 요즘 신입 애들 나오는 수준 생각하면은 나간다는데 불필요하게 그런 말까지 해줄 필요가 없기는 하다. 그 밑에는 잘 도망쳤네. 근데 신입이 당장 내일 안 나오면 일이 안 될 만큼 뭔가 맡고 있었던 거임? 그죠? 뭔가 인사팀장님이 분풀이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놈의 업계 좁다 타령은 띠바꺼. 그놈의 업계 평판. 난 스윗 영포티들 당하는 거 보면 꼬셔서 대리만족하고 감사.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경력에서 날리면 된다. 얼마 일하지도 않은 좀 이상한 회사는 경력에서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스루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사한 지 2개월 된 신입이 뭔 경력이 있다고 새 회사 팀장 딸이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길래 업계 평판 드립치냐. 어휴. 수습하는 회사에 왜 평판 전화를 함? 그만둔다고 할 때 폭언을 했거나 다른 거 녹음해서 또 신고를 한 거겠지? 평소에 팀장이 어떻게 했길래 퇴사 날에 녹음기를 켜놨겠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습이 왜 2주 남기고 퇴사했는지 글만 봐도 보인다. 혹시 본인이 인사팀장인가요? 수습이면 자르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는 것도 쉬워야 하는 거 아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싱골벙골 우악굿 기막힌 수금법. 나 한 번씩 렉 걸리는데? 저도 살짝 끊기는 것 같아요. 제 경기 뭔가 뚝뚝 끊기는데 또 갑자기 렉 엄청나. 아니 이거 너무 심해. 이어지는 디도스 공격으로 해당 경기는 다음 날로 연기되고 모두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때, 자 일단은 지금 혐도스 때문에 살짝 기분이 다운됐으니까 위로풍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 형이 받아? 뭐야? 형이 받는 거야? 금수박사. 위로 가자. 왜 그걸 형이 받아? 형한테 줘야 돼? 얼탱이가 없네. 형 미쳤어? 위로풍 받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위로풍을 받는 이유는 뭐냐? 디도스를 거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야? 디도스를 이제 본인들 도파민 때문에 거는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뭐가 중요하냐? 디도스를 맞았을 때 위로풍을 받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요. 취지는 알겠어요 저도. 그래서 디도스를 맞으면 오히려 돈을 준내 버는 거야. 디도스를 안 맞으면 안 맞아서 좋아. 디도스를 맞으면 맞아서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디도스 거는 애들이 막 눈깔 뒤집혀가지고 원래는 그 자기가 애정하는 대상이 빡치라고 디도스를 거는 건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들끓고 속상해하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디도스를 거는 건데 별풍이 막 터져. 별풍 피버 타임이야. 별풍 준내 쏴. 그냥 디도스가 축복이 될 수 있게. 디도스 맞은 방에 그냥 별풍선을 몰아치는 거야. 장사수완 대단한데요 이분?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약에 나쁜 일이지만 폭행을 한다고 칩시다. 때려. 상해를 가해. 왜 그래? 그 사람이 아파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아팠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든,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어가지고 나도 복수를 하고 싶어서 폭행을 하든, 그 사람이 아파해야 되는 건데, 내가 주먹질 발길질 암만 해봐야 상대가 막 맞으면서 좋아해. 예를 들어서 뭔가 꼬마 고양이 펀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귀여운 대상이 해주니까 맞아도 행복하잖아. 그쵸? 업계 포상이잖아.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때리는 맛이 나겠냐고. 때릴 맛이 나겠냐고. 그냥 딴짓 하겠죠. 아니면은 흉기를 들고 오거나. 아무리 갓난 고양이라도 칼 들고 오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이건 좀 지리네. 이건 인정이다. 존나 똑똑하다. 인정합니다. 서양 트위터 폴린 공개 반응. 뭔데 이게? 오. 한코가 스포 안 했으면 개쩔었겠다고 아쉬워하는 중? 아. 닌텐도 스위치 2 관련 내용으로 뭔가 스포일러가 있었나봐요. 근데 아쉬워하는 거는 이게 뭔가 반전적인 요소라서 모르고 그걸 실물 영접을 했으면은 그 충격이, 기쁜 충격이 엄청났을 것 같다 라면서 유저들이 아쉬워하네요. 전 스포일러나 이런 것들도 재밌게 보는 편이기는 한데 이런 걸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의견에 굉장히 존중합니다. 공감할 때도 많고요. 반환자. 가짜 패키지 표지까지 만들면서 꽁꽁 숨기던 정보를 또 한닌이. 한국 닌자인가? 한국인을 좀 멸칭으로 희화화해서 부르는 건가? 모르겠네요. 원래 타이틀 공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있는 캐릭터를 숨겼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또 파헤쳐 내가지고, 파묘는 아니고 파헤쳐 내가지고 좀 개발진 입장에서는 좀 김세게 만든 것 같습니다. 폴린 나오는 거 오늘 공개하려고 깜짝 선물이었을 텐데 한닌이 유출 때려서. 스위치2 필수 구매 게임 2개 생겼네. 하나는 마리오 카트, 하나는 동키콩. 동키콩인가요? 동키콩 아니야? 동키콩은 관심 없었는데 트레일러에 폴린 나오는 거 보니까 마디세이 프리퀄인 듯함. 반드시 사야겠음. 동키콩 반환자. 2025년 6월 18일자 공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출시가 아니라 그냥 트레일러 영상이나 이런 게 공개됐나봐요. 동키콩 신작 개재밌어 보인다. 이거 되게 오래된 게임이고, 제가 진짜 막 유아식 먹을 때? 그럴 때 막 한창 즐기시던 그런 게임들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감성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스포일러. 동키콩 반환자 스토리 간단하게 살펴봄. 황금 바나나를 발견해서 인코섬이 큰 화제가 되었고, 인코섬에서 황금 바나나를 찾는 광물 작업장이 생겼는데, 동키콩은 바나나를 엄청 좋아해서 여기서 알바 뛰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키콩이 황금 바나나를 발견하는 순간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고, 시공에 인코섬의 매우 깊은 지하 세계로 떨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신비한 바위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바위 친구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러다가 지하에 있는 촌장의 도움으로 신비한 바위 친구의 봉인이 풀리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그 바위 친구는 13살짜리 폴린이었다. 홍, 동키콩이 더 작네? 신기하네요. 원래 지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폴린은 보이드 컴퍼니가 어떤 목적으로 지하 세계로 보냈다고 합니다. 폴린은 촌장의 반환자 힘을 이어받게 되면서 노랫소리로 동키콩을 반환자 모드로 각성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노래 능력으로 내비게이션 역할, 봉인을 풀거나 목소리 덩어리 공격을 할 수 있는 듯. 보스를 쓰러뜨리면 더 아래 계층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거대한 싱크홀이 있는데, 바나나를 원하는 동키콩, 지상 위로 가고 싶어하는 폴리는 각자의 목적으로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는 행성의 중심 핵으로 가기 위해 지하 세계에서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얘네가 악당인가봐요. 반환자의 주역 악당인 보이드 컴퍼니는 최강의 채굴 회사로 태풍을 일으켜서 황금 바나나들을 빼앗아가고 폴린을 돌덩이로 만들어서 지하세계로 보낸 장본인이다. 오, 얘네도 다 원숭이들이구나. 얘네들의 목적 역시도 원하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행성의 중심 핵으로 가는 것이다. 스토리가 진행되면 폴린이 이런 대사를 한다. 영어권에서는 동키콩, 난 노래하는 걸 무엇보다도 정말 좋아해. 나에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꿈이 있어. 있잖아, 지상에 돌아간다면 너와 나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일본어 버전에서는 동키콩, 나 역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 나에게는 꿈이 있어. 지상에 돌아가면 그 꿈과 함께. 이렇게 말줄임표. 폴린과 동키콩이 행성의 중심핵에 가서 원하는 소원을 비는 게 게임의 최종 목표인 듯. 오디세이 연관으로는 이 상자가 뭔가 키워드가 되나 보네요. 4월의 트리하우스에서 동키콩 반환자의 나무 상자가 나오는데 NDC라는 것은 뉴 동크 시티인 것을 보면 뉴 동크 시티는 반환자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듯하다. 한쿠는 외국에서도 욕먹는다. 한닌 스위치2 발매 때 헤맬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정도가 심함. 아, 한국 닌텐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닌텐도에서 닌텐도 우리나라 국내 지사에서 이 내용을 숨겼어야 되는데 드러내버린 건가요? 한코는 뭐야? 어쨌든 스포일러 아니었으면 지금 반응이 못해도 2배는 더 뜨거웠을 거다. 아이고 이 쌉트롤들아. 어우 쪽팔려. 근데 이미 리얼 스포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펙트가 많이 약했다. 진짜 트레일러로 처음 봤으면 정말 환호했을 것 같다. 13살 여아한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마리오 오디세이의 여자 시장 이름도 폴린 아니었나? 동일 인물이? 그렇군. 재즈바에서 일하는 캐릭터가 동명의 캐릭터가 있나봐요. 동키콩이지 동킹콩은 뭐냐? 영어도 제대로 못 읽냐? 읽냐? 야! 맞춤법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마디세이 느낌이네. 마디세이라는 게임이랑 콜라보를 하는 건가? 닌텐도 특성상 40살 내지는 50살 정도의 사람들이 주 고객층인데 저런 거에 환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20, 30대가 혹은 10대가 저런 거에 환장을 한다는 게 소름 끼치는 일이다 라는 뜻인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저런 거에 환장한다는 게 소름 끼치는 일이라는 건가요? 아니 나이 들어도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이러는 거지. 게임도 좋아하고요. 반대로 고연령층에서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문화, AI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만 가지고 있고 이해 못하는 세상 살기가 좀 많이 빡빡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메르로 보는 군사력이 필요한 이유 얘기하기 전에 살짝 음료 좀. 좋습니다. 기원전 4500년 강사이에 형성된 비옥한 땅. 면적 1600제곱킬로미터, 17개의 도시와 8개의 지방 수도. 그곳에 세워진 오리엔트 최고의 문명 수메르. 유명하죠. 2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국가의 몰락. 인류 최초의 기록된 전쟁, 수메르 전쟁이 남긴 교훈. 네모를 잃으면 전쟁이 난다. 인류 최초로 기록된 수메르 전쟁. 그러니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유명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화나 문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점 수메르. 얼마나 오래된 문명인고 하니 기원전 1000년에 쓰여져 있던 기록에도 이 수메르 이야기가 안 나온다. 어느 정도 이전의 기록이면은
그 당시에도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완전히 잊혀진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근대에 들어 발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 수메르.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된 수메르. 근데 이게 썩지를 않는다. 점토판 문서에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영수증까지도 있을 정도다. 기원전 3500년경에 일당으로 맥주를 지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정도로 여기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로 기록하는 이 문화가 대중화가 되어 있었나 봐요. 문자를 비롯해 화려한 도시를 이룩했던 수메르. 왕성구역과 신전구역이 별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도시 경계에는 긴 성벽을 둘러쳐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라가시는 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양 도성이 4.8제곱킬로미터인 거랑 비교를 해보면 얼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수메르인들의 특징으로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 없앴다. 지금 같은 지역에 사는 중동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수염도 풍성한 이런 모습과 옛날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이다. 외모를, 그러니까 점토를 통해서 봤을 때는 눈도 처져 있고 좀 웃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특징으로는 밝고 선한 표정이 보인다. 수염이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수메르에서 몇몇 사람들이 착용했던 가발과 가짜 수염, 이거는 왕이나 장군이 제사 지낼 때 사용을 했던 것이다. 수메르의 왕 에비흐 2세의 조각상, 뭔가 새우튀김이 먹고 싶어지는 이름인데 위험이 없네요. 수메르 이후 왕조인 아시리아 왕부터는 호전적인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자와 싸우는 살기등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수메르의 첫인상은 여러모로 그 인물을 조각해 놓은 점토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롭다는 인상이 먼저 느껴집니다. 1928년 수메르의 왕실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물건을 팔기 위해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 당시 상업과 무역업의 중심지였던 수메르. 수메르는 어떤 도시일까요? 도시의 제분소 공장으로 모아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해줬다. 양털 치마가 보이고요. 대규모 공장을 돌려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배급을 해줘. 현물 지급을 해줍니다. 그때 꼭 주는 게 맥주였다. 소확행. 하루의 고단함을 맥주로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점토판에 일한 만큼 맥주 포인트도 기입을 해놓나요?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거야? 뭔가 이게? 귀족부터 일반 서민까지 신분과 직업이 카스트화된 구조로 보이고요. 현대의 축소판입니다. 목이 좀 아프네요. 죄송합니다. 현대의 축소판입니다. 세탁소에 부동산 중개소, 양조장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었고 마음대로 이 직업을 바꾸지 못하도록 조합을 결성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패널로 계신 가수분들, 가수조합, 아나운서분들은 아나운서조합, 모델분은 모델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직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사회가 되게 평화롭고 조직화도 잘 돼 있고 전쟁을 예감하기에는 너무 평화롭다. 반전이 있다. 상자 뒷면에 기록돼 있는 전쟁의 참상으로는 아까 이렇게 웃던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도록 훈련을 하고 있었다. 옷을 약탈당한 포로들. 모든 포로가 상처를 입고 같은 부위를 다쳤다. 포로의 몸에 표식을 새긴 전쟁의 포식자들. 안정된 사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 한편으로는 전쟁의 강기와 사륙이 지배를 하는 곳이었다. 왜 전쟁을 했을까요?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 그쵸?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 더 좋은 집을 짓고 싶다. 그러려면은 석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석재가 남아 돌진 않나 봐요.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철기를 위해서라도 전쟁이 필요했다. 교역을 통해서 자원을 교환하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라고 게스트분이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교역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상대 측에서 너희랑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이유가 관세, 무역, 교통로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위성 도시들을 거느리던 큰 도시 라가시, 발전된 라가시를 위성 도시 움마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라가시하고 움마 사이에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는 경계선이 수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물길로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식량이 나냐 하면은 1만 명의 군대를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시한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성도시와 대도시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어디가 이겼을까? 상식적으로 라가시인데 그랬으면 얘기가 안 나왔겠죠. 병력도 더 적었을 움마의 압승 나타났습니다. 그 움마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라가시에서 분석한 패배 요인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줘야 되니까 사람이 쓸데없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교수님이신가요? 어느 날 손님 없는 식당에 갔었는데 문제는 그 좁은 식당에서 종업원 7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라샤이마세는 아니죠. 중국이었으니까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메르판 구조조정. 그러니까 수메르에서는 사람이 쓰잘데기 없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고 괜한 인력의 낭비만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적은 인구라는 움마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약점을 인력 재배치로 극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움마 측에서는 뽑힌 군인들에게 집중교육을 시키고 효율성으로 한계를 극복한 움마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라가시에서는 그 패배가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쫀심도 상했겠죠. 군대 늘려. 우리 인원 많잖아. 군대 늘려. 근데 군대를, 그러니까 군인들 늘리고 병기들도 늘리고 하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오겠죠. 생활 품목마다 세금을 징수시키고 최고 50%까지 세금이 올랐다. 그럼 당연히 일할 맛이 안 나겠죠. 라가시의 왕 에안나툼이 이끈 복수전은 라가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움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으로 비석을 세운 라가시, 독수리 전승비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로는 병사들의,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 병사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 몰려든 독수리를 보고 라가시의 사람들은 와! 독수리는 승리의 상징이구만! 하면서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금은 어떡하죠? 야, 이게 약간 우리나라 물가 생각이 또 나기도 하는데요. 오르기는 올라. 이런저런 이유로 오르는데 내려가진 않아. 웬 세금이 이렇게 많아? 세금으로 생선만 내면 되죠? 아니? 조개랑 미더덕도 내. 그러니까 세금을 생선에만 붙이던 거를 딴 데도 붙여가지고 받고 있는 거예요. 수메르 사람들의 한탄. 강한 자는 자기 수입으로 먹고 살고 약한 자는 자식을 판값으로 먹고 산다. 죽어도 세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로 표정이 안 좋네요. 이전에 봤던 표정은 되게 밝았는데 세금 폭탄 후에는 되게 좀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대로 못 살겠다 해서 라가시의 귀족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군대 축소, 관리 축소, 세금 감면, 이렇게 해서 망명 귀족 우르이 님기나의 개혁 내용으로는 나는 미망인과 고아들이 다시는 남자들의 힘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약해졌죠. 이 틈을 노리고 움마는 역공을 가합니다. 라가시와 움마의 지긋지긋한 3차전은 라가시의 참패로 이어집니다. 세금과 전쟁이라는 딜레마에서 전쟁에 대한 그 끈을 놓아버렸던 수메르이는 결국에는 그 패배 이후에는 뭐 패자는 말이 없죠.
승자가 독식을 하는 구조니까 이 처분은 운마인인가요? 그 운마 사람들이 내려야 할 텐데 2차전 승리 후에는 라가시가 관대한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운마 입장에서는 우리도 관대한 처분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질 수가 있잖아? 그리고 다음번엔 상대가 관대한 처분을 안 내릴 수도 있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씨를 말려야겠다. 전쟁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살고 나부터 살기 위해서 상대의 편을 좀 몰살시켜야겠다. 도시를 파괴하고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가시 입장에서는 민생을 생각해서 민생을 위한 세금과 군대를 좀 감면시키고 축소하는 그런 개혁을 했는데 오히려 전쟁으로 삶이 파괴되어 버렸다. 목적은 옛날처럼 잘 살아보자였는데 민생을 살리려다 민생을 잃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네모는 군대. 군대를 잃으면 전쟁이 난다. 전쟁의 신과 평화의 여신은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다. 이게 어느 나라의 격언인지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다음은 2시간 넘게 비명. 여친 폭행 살해한 불법 체류 30대 중국인. 뭐 이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얘기들이 있나요? 신기하고 또 무서운데? 법원에서는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생각해서 이런 징역형이 내려온 것 같은데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또 제주에서 또 중국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내용이네요. 지난 19일 오늘이네? 네,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체류 신분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내쫓으면 안 되나?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쯤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2시간 30분 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 땐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등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오후에도 B씨가 의식이 없자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측은 법원에서 B씨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로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으면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내국인 범죄도 당연히 무섭고 꺼려지지만 외국인에 의한 범죄들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비명소리가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졌는데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너무 비정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조롱조에 비하 댓글들이 있는데 다음 내용으로는 이거 되게 그 유튜브에서도 릴스에서도 되게 떠들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정적인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알고 있는 아스카 키라라. 한국에서는 이걸 그대로 말을 해도 되나? 보이그룹의 한 멤버가 성매매 의혹으로 난린데 일본에서 당사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대중들의 시선이나 그런 잣대가 어떤지를 몰라서 모르겠네요. 거기서는 이게 일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타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활활 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논란거리가 아닌가? 그룹 더보이스의 전 멤버 분과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일본의 배우분은 1988년생으로 올해 37세. 그렇군. 지난 2007년에 어덜트 비디오 배우로 데뷔를 해서 2009년에는 여배우상 및 HD상은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 다른 기획사로 이적도 하고요. 활동 당시 400편 이상의 그 작품에 출연을 해서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2020년도 2월을 끝으로 활동을 잠정 은퇴,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사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분은 지난 18일 11살 연하인 모 보이그룹 멤버와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화제를 모았습니다. 앞서 그 보이그룹 멤버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로폰기의 한 술집에서 이 전 여배우분과 술자리를 함께 했고, 특히 이 자리에서 두 분은 포옹 등의 스킨십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 스캔들은 성매매 의혹으로 번지면서 역대급 파장을 일으켰다. 그래서 해당 그룹에서 퇴출당하고, 그리고 해당 그 기획사의 한 프로듀서도 퇴출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괜히 이 누나 괴롭히지 마라, 그냥 프로인 것 뿐이다, 인생을 걸만한 딜이었다. 그렇구나. 이분의 전 여배우분의 수입으로는 자신의 개런팀이 중국인 부자와 하룻밤 제이서를 풀었다. 당시로 5편을 촬영하면 1천만원, 한화 약 1억이라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당 한 2천만원가량 되나요? 대단하네요. 2천만원을 1년에 모으려고 해도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빡세게 생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불가능하고요. 최대 받은 개런티는 한 작품에 1천만원, 한 편에 1억. 대단하네요. 역시 탑클래스답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인 부자가 제시를 한 금액은 약 3천만원. 근데 이 돈은 작품 활동으로도 벌 수 있는 금액인데 뭐하러 너랑 굳이? 라고 생각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쪽이라도 한 업계의 탑을 달리는 배우가 굳이 평소 버는 금액을 받고 남 비위를 맞춰줄 필요는 없었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면 인생을 걸만하다. 광대와 기생이 재미지게 논 게 왜 뉴스거리냐 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도배 댓글이 되게 많네요. 여배우가 더 클래스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매매 피해자다, 지원금 입금해드려야 될 듯하다. 저거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마약 판매 관련해서도 마약 판매상도 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마약 판매상은 위로금을 지급을 하냐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딱히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썸 타던 외국인과 모텔 데이트가 아니라 모델과 데이트네요.
제가 한국어를 좀 더 배워야 할 듯 싶습니다. 썸 타던 외국인 모델과 데이트, 성폭행 고소, 악몽이 됐다. 인형 뽑기방 데이트, 상대는 미모의 외국인 모델. 그렇군. 숙박업소까지 갔지만 지금은 철천지 원수다. 그러니까 뉴스기 때문에 이렇게 순화를 한 것 같아요. 잠자리까지 가졌는데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됐다. 왜일까? 너무 억울하다고. 19년차 소방관의 제보. 무슨 일일까요? 제보자분, 그러니까 피해자 분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인을 통해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분, 한국어도 유창했다. 가끔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술 마시자며 집 근처로 와서 만났다. 술 마시고 인형 뽑기도 하고 이후에 숙박업소를 가서 관계를 가진 후에 같이 순댓국도 먹었다. 우리 뭐 다 했어. 인형 뽑기도 하고 막 순댓국도 같이 마시고 다 했어 임마. 옷도 선물해줬다. 여성이 자기 신체 사이즈를 다 알려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얘가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랑 관계를 해버린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야, 너 남자 있으면서 왜 나한테 치댔어? 왜 나 꼬셨어? 라고 하니까 그냥 말싸움 조금 하고 티격태격하는 도중에 아예 이 여자가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성병 환자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진짜 그 성병에 감염당한 남자를 직접 만났다. 그래서 이 남자가 홧김에 내가 너 상해죄로 고소해버릴 거다 이러니까 여성분은 그때부터 주변에다가 제보자분을 강간범이라고 소문을 내버렸다. 제보자는 처음에 양다리 거칠 그 사실을 알고 그게 빌미가 돼서 다투게 되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땡땡땡 오빠가 나를 성폭행하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제보자는 야, 나 뭐 범죄자라는 거야 뭐야 이러다가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스토킹, 명예훼손 등 고소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제보자는 주고받은 대화 사진을 삭제했다고요? 이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폭행 고소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1년 7개월 지나서야 연락을 받았다. 그렇구나. 소방관 생활 19년 동안 4번 죽을 뻔했고 그때마다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이번에 극단적인 생각밖에 안 들었다. 이게 뭔가 되게 말도 안 되게 문란하게 놀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어쩌라고 라는 생각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몇 번 만나고 서로 이제 썸 타고 이러는 줄 알았던 거죠, 이분은. 근데 글만 봐서 모르겠어요. 이 글을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남성분 쪽에 좀 측은지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썸 타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찐따들은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요. 야, 나는 이제 막 얘 데리고 살게 되면은 얘가 한국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금발 외국인에 대한 사회 시선이 아직까지는 좀 따스하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있지 않을까? 우리 이세는 얼마나 예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뒤늦게 보니까 딴 남자 이미 꿰차고 있었고, 나는 그냥 갖고 노는 거였고, 하물며 선뼈까지 퍼뜨리고 있었고, 나도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강간이라고 하기에는 그 전후에 같이 놀았던 거, 재밌게 보냈던 거, 사진 속의 여성은 메롱 미소 등 애교 있는 모습이었고, 오빠만 상처를 받았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마음이 정말 아파.
오빠가 상황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진짜 나쁜 말 많이 했어. 뭐 실망 그래 좋아. 오빠 지금 내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살면 아마 어쩌고 저쩌고. 바람핀 사람이 저런 말 할 그게 됩니까? 귀하의 사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 사법포털 사이트 아래 링크 있고요. 죄목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나 보네요. 성폭행 고소는 불기소 처분, 무고 고소는 불송치 처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의뢰인이 겪은 여러 피해 중 성폭행 피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라는 단편적 사정은 그 어떠한 사실관계도 증명하여 주지를 못한다. 이는 의뢰인의 무고 혐의가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화나겠네. 되게 많이 화나겠네요. 근데 이분 직업 때문에도 이 성범죄 관련된 오명이든 뭐든 간에 불기소 처분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게 있으면 좀 크지 않나요? 공직 관련된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저도 평소에는 그럴만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저도 그냥 냅다 갈겨버리는 편인데 이분은 뭔 죄가 있지? 싶기는 합니다. 아 이건 좀 읽기가 힘든데.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이 짤 정체 알고 보니까 소름 돋네 크크. 유쾌한 건가? 유부남 직장 선배와 카풀하는 아내. 한국 걸그룹이 일본 문화를 훔쳐갔다고? 뭔 헛소리지? 스펙이 미쳐버린 유튜버. 본인 브라 듣보짤 장본인인데? 블루 아카이브가 왜요? 제가 요새 굉장히 재밌게 즐겨하는 게임인데 좀 재밌는 거 좀 나와라. 마이 왁타버스 그냥 디자인 개구린 템플릿 짤인 줄 알았는데 구도는 뭐 그렇다 치는데 마이 유니버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걸로 공모전 상금까지 받아먹은 사실을 알아버렸다. 하이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하고 왔다. 그렇군. 마이 왁타버스가 상금 100만원을 수령을 했네요. 습새끼들 돌도 건드렸네. 아 하스스톤. 별걸. 위에 누가 이거 오마주 아니냐 했나봐요. 그러니까 얘는 오마주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애다. 오마주. 아 이거 표절. 이거? 이거 이게 표절이다. 그렇군요. 유부남 선배 직장 선배와 카풀하나. 빡쳐. 아유 이거 말고 좀 귀여운 뽀시래기들 없나? 강아지 고양이들. 유부남 선배와 점심 카풀하는 아내. 왜 그래 도대체. 아내라면서 여자친구 아니잖아. 걸을 수도 없잖아 이제. 아내가 회사 남자 선배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A씨의 아내는 공대 출신이라 주변에 일명 남사친이 많았다. 너무 싫어. 저는 보수 찐따 씹선비라 가지고 남사친 개 싫어요. 역겨워, 싫어. 반면 A씨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아내는 그런 A씨에게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같다고 했다. 이게 가스라이팅 아니야? 아니, 매운 거 못 먹을 수 있고, 남사친 여사친 싫어할 수 있고, 술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에게 남자친구들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A씨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졌다. 남초 회사에 다니는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유독 친해진 것이다. 아내는 거의 매일 선배와 단둘이 점심을 먹고 야 집어쳐 때려쳐 꺼져 그냥 마음 놔버려요. 저 병이야. 출퇴근 카풀을 하는 등 함께 다녔다. 와, 나는 이 아내분도 되게 좀 그런데 그 남자분은 집에서 뭐라 안 해요? 여보 나왔어. 오빠 뭐 그 출퇴근 뭐 잘했어 하니까 나 우리 후배가 막 같이 타는 덕분에 뭐 기름값도 아끼고 그 후배 뭐 어떤데? 예뻐. 뭐? 아니 뭐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앤데 귀엽고 예뻐. 걔랑 오늘은 오마카세 점심으로 같이 먹었는데 둘이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이러면은 그 아내분은 뭐라 안 해요? 이거 우발적 그 충동으로 인해서 그 식칼로 찔러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형량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 아니 그런 이 무덥고 습한 날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카톡 뭐하러 그러는 거야? 뒷골 가뜩이나 아니다. 날도 더운데 왜 이러는 거야? 아내와 선배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출퇴근을 같이 하고 밥을 둘이서 먹고 있었으며 매설스러운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불쾌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당연하지.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내와 선배를 의심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전해들은 A씨는 아내에게 선배와 거리를 두라고 부탁했으나 당연하지. 남들이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괜히 막 사람 입방아 위에 올려가지고 지들끼리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나라도 진짜 나 그 직장에서 뭐라 할 순 없어도 저분 남자친구 있는 분이고 저분도 여자친구가 있는 분인데 매일 올 때 같이 오고 갈 때 같이 가고 점심은 우리랑 같이 안 먹고 둘이서 어디 따로 먹으러 나가면은 왜 전화했냐고. 나 일하는데 좀 족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고? 아니 서로 임자 있는 사람들끼리 아주 잘 붙어 먹으면서 막 아침에 같이 나오고 점심때 지들끼리 밥 먹으러 둘이 나간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어. 밥 먹으러 가는 건지 뭐 다른 거 먹으러 가는 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분들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직장 동료분들도. 그래서 이제 A씨가 죽방을 돌려버리는 대신에 거리를 더 달라 부탁을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난 떳떳하다. 너 조선시대 사람이냐. 바로 몽댕이 들어 그냥. 바로 삭발. 아니 둘 중에 정하세요. 둘 중에. 그러니까 속병 그냥 골마 터질 때까지 조선 사람 소리 듣고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냐 이런 취급 받을 건지 찐따 새끼 취급 당할 건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너클 구매. 바로 그냥 펀치머신이 여기 있네. 는 안 되죠. 근데 아닌 것 같아. 고민 끝에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대로 어떻게 살아.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업무 시간 지나서 회사 밖에서 연락을 했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이어 A씨 아내와 직장 내 사수의 친밀한 관계는 외부에 드러나 있었다. 이것도 크지 않을까? A씨가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아내는 관계를 지속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혼인관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나는 생각이 이래요. 우리나라 사회통념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아직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늙어 빠진 조선시대 사람이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니지 않니? 라고 말을 하면 또 나도 좀 편협적인 시각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아내가 남편과 입장을 바꿔보면은 간단한 것을 남편이 직장 후배랑 매일 저러고 다닌다. 그러니까 내 말이 저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여자야. 나는 요즘 여성이야. 신여성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늙다리 같이 들리는데, 예. 나는 되게 MZ해. 나 개방적이야. 나 솔직히 그러진 않아. 그 정도까진 아니야. 나 클럽은 친구 따라서 한 2번 정도 갔다 와봤어. 내 취향엔 안 맞아. 그래. 어쨌든 근데 내 남편이 출퇴근을 어떤 여자랑 같이 해. 그러면은 사람 속이 좀 좁고 안 되는 건 아는데 저라면 그렇게 얘기해 볼 것 같아요. 오빠, 나 트레이너분이랑, 몸 좋고 잘생긴 트레이너분이랑 밥 먹고 와도 돼? 나 집안일 하기가 너무 심심한데 PT 좀 끊고 내 용돈에서 할 거야. 괜찮아. 나 PT 재밌어. 나 그리고 나가서 저녁도 그분이랑 같이 먹고 와도 돼? 고마운 마음에 선생님이잖아. 우리 PT쌤 얼마나 착한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뭐 안 좋은 사례들 있는 거 알고 있고 이런데 우리 쌤은 달라. 야, 넌 남자가 쪼잔하게 왜 그러냐? 나는 여보밖에 없으니까 나 믿고 PT쌤이랑 스테이크 먹고 올게. 하면은 이게 아닌가? 잠깐만, 내가 이게 아니지. 잠깐만. 맞지. 남자가 저 야라를 떠니까 나도 이제 맞불로 이렇게 나가면은 상대 기분이 퍽이나 좋겠습니다. 그래 여보, PT쌤은 아주 봉사정신으로다가 아주 받들어 모셔야지. 내일까지 같이 지내다 와. 이러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남편이 그거는 뭐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갑시다. 읽느라 힘들었습니다 저거. 한국 걸그룹이 일본 문화를 훔쳐갔다고 난리난 일본인들. 뭐야 이건 또. 발단은 이번에 컴백하는 걸그룹이 스티커 사진 컨셉으로 X 공식 계정에 사진을 올림. 근데 갑자기 일본인들이 스티커 사진은 본인들의 문화다. 한국인들이 훔쳐왔다. 우리가 절도를 한 거야. 미안하게 됐수다. 고소하세요. 고소하면 되지. 한창 X에서 아이돌 팬 그리고 일본인이 설전을 벌이는데 어떤 일본인이 이런 사진을 올렸다. 니네들이 우리 문화 맘대로 이러면은 독도가 지네 나라 땅 아니라는 거 알고 있네. 일본 영토라고 뭐라 하는데 이걸 본 아이돌 팬들이 빡쳐서 올린 사진들. 프라이스 업 more 모토 more 밥. 이건 좀 심하지 않았냐? 근데 어차피 싸울 거면은 대차게 까야지. 히로시마 관련 사진입니다. 현재까지도 X에서 싸우는 중이다. SM 엔터테인먼트 여돌인가봐요. 이번 컨셉이 컴백 티저 사진이 이런 MZ들을 겨냥한 그런 컨셉인데 이게 문화 도용이라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프리쿠라는 사실 일본이 원조다. 그래, 니들이 원조지. 근데 그러면 이제 저런 컨텐츠나 문화들은 다른 나라에서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야? 저게 막 우리나라의 원조 한국의 컨셉으로, 전통 한국 컨셉으로 앨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 뭐 하는 거지? 그리고 현재 붐붐 붐붐 분위기 못 읽고 선전포고 없이 쳐나대니까 그러는 거지 뭐. 일본이 원조인 걸 누가 모름? 도대체 어디서 버튼이 눌리는 거야, 야발. 요새 쌀밥을 못 먹어서 좀 프라이스업이 이거였구나. 근데 이것도 그 쿨펀 색좌가 좋게 해결 보지 않았나요? 해결까지는 안 됐고. 일본의 대표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게 타코야끼인데 사실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다. 동그란 패닝에 반죽을 넣어 굽고 소스를 위에 뿌리는 음식은 덴마크에서 시작됐다. 포토부스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원조라네요. 일본인들은 뭐든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데 이거는 미국이 원조랍니다. 라는 글도 있고요. 라문에도 일본의 음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이거 일본 애니나 그 막과자 관련된 애니메이션 이름이 뭐였죠?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여성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던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라무네가 나오지 않나? 코타츠도 일본이 원조가 아니다? 근데 일본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죠. 돈가스는 뭐 워낙에 유명하고요. 뭐 더 나올 내용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건 좀 너무 비슷한데? 너무너무 비슷한데? 근데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도 좀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고 일본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고 이런 거니까. 우아꽃 팬게임 개발자들 저작권 침해 인정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창작 게임들을 지원을 해서 공모전에 입상하고 또 뭐 상금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200여 종의 게임 대부분이 다키스트 던전, 아이작의 번제, 카트라이더, 쿠키런,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DJ 맥스 등의 2차 창작 저작권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름도 그냥 숨길 생각이 없네요. 다키스트 던전을 표절한 와키스트 던전 개발자 날쌘 고양이가 사과문을 올려 과오를 인정했다. 그렇구나. 왁제이맥스 그렇군. DJ맥스도 어쨌든 내가 참고를 한 건 DJ맥스다 라는 거를 제목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저작권의 무지했음을 통감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련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비슷한데 그럴 수밖에 없나? 인터페이스고 뭐고 너무 똑같으니까 좀 그렇네요. 사과로 끝나면 저작권법이 왜 있겠냐? 사과하면 과태료가 사라지냐?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의 철퇴를 받아라. 그렇군. 안 죄송해 임마! 네. 싱글벙글. 이번엔 웃긴 거다. 스펙 하나는 미쳐버린 유튜버. 시즌2부터 시작해 12년간 롤을 하며 처음으로 마스터 티어를 달성했다. 축하드립니다. 개부럽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롤은 마스터. 결혼 기념일이고 본인들이 만우절에 결혼을 하신 건가요? 외국인 아내분이랑 순회 결혼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탈 없이 잘 살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축복 받으신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오, 무슨 자격인가 했더니 미국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는군요. 세상에나. 게다가 유튜브 골드 버튼이야? 뭐 하시는 분? 그럼 이 괴물 스펙 유튜버의 컨텐츠는 무엇일까? 펌프? 노출이 너무 심하신데요? 근데 여기 철권 테크뮤직 노래도 있는 걸로 봐서는 요새 이 펌프에는 그 개인 제작으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재밌겠네요. 그러면 확실히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날 것 같다. 그쵸? 어지럽네 이건. 아 이거 뭔가 유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까?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우리 세군님 표절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해당 버튜버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팬분의 만행인 것 같은데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에 나오는 이상한 캐릭터가 우리 주인님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캐릭터가 똑같이 생겼다면 그분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건가요? 저기요 게시물 삭제하세요. 왜 님 맘대로 저희 오픈 채팅방 사진을 올리세요? 고고 헬. 지금 고소 진행하는 거 모르세요? 고소당하면 인생 망하는데 지금이라도 삭제하세요. 왜 시비를 거십니까? 솔직히 같은 연도에 나온 건데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게 나오기가 그때 나왔으면은 그 이전부터 캐릭터 디자인을 했을 텐데 캐릭터 내놓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물며 그 캐릭터가 되게 메이저 캐릭터였어. 뭐 메이저 아닌 캐릭터가 없다시피 하기는 하지만 제가 현재 가장 애정드린 캐릭터도 네 쿠로코라고 해가지고 시로코 테라 버전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가요? 드립에 얼마나 마음 아플지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왜 표절 아니라면서 표절 의혹에 화내시죠? 우리가 먼저 나왔잖아. 팩트로 때리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꼭 표절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죠. 먼저 나왔다고 니들이 표절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증거를 대와. 파이팅! 그 사람이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되게 축복받은 일이지만 주변을 살피고 본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그렇게나 나한테 따스하지가 않으니까. 내 몸 내가 건사해야 됩니다. 타인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그래야 돼요. (30위권) 내에 들지 못했다고 하네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않을까. 뭐 나중에 또 국격 올라가고 잘하다 보면 또 들어가고 그러겠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게 뭔 말이야? 전학 불복이라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린 시절부터 좀 함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착맨 진격 거북 이거는 유튜브로 한번 보고 와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다.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까? UFC도 파묘가 있어? 뭐 웃긴 거 없을까? 최근 중국
원자폭탄급이네. 이거 옛날에 봤던 걸로는 그냥 사람들이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폭죽 공장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 요 며칠 동안 벌써 3번째 폭발이다. 그러니까 누가 저건 방화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까? 사고라기보다는. 저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말이야. 우리 공장 사람이거든.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노숙. 모르면 외워. 네, 그렇군요. 공장의 점심 식단입니다. 밥과 풀떼기가 올라온 소금국을 함께 먹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뭐 몸바치고 막 헌신할 생각까지는 없는데 그냥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잘 살게요. 다른 분들도 그러고 있잖아. 그냥 삼각김밥 먹을 수 있는 거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겠습니다. 모든 공장이 이렇다고. 이게 콩인가 했더니 유일한 반찬이 옥수수라고 하네요. 여전히 석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석탄 노동자를 보유 중입니다. 이 식단은 예전에 저도 먹어봤던 것 같은데. 중국 공장밥의 현실. 탄광밥은 좀 나은 편인데 보기엔 그렇습니다. 감옥이 아닙니다. 티를 만드는 뭐 홍차가 됐든 뭐가 됐든 차를 만드는 2025년 중국 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이것 봐. 벌레인가요? 난 절대 만두 안 먹어. 유명한 중국 만두짤 양심폭로합니다. 구멍을 투명 테이프로 막아놓은. 마트에서 우유를 샀는데 전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전부 상한 겁니다.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이걸 먹고 문제가 생겨서 검진을 받으러 왔다. 오늘자 중국 틱톡 영상입니다. 여성은 대기줄 전부 암 환자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 혼성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암 환자다. 중국 암 사망자 수 하루 평균 하루에 7,500명씩 사망을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중국은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근데 한국인들한테 공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던데. 공자 중국 사람이잖아. 공유는 우리나라 사람이지. 근데 공자, 맹자, 노자 그런 사람들은 중국 사람 아닌가?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 왜 없는 내용 가지고 막 한국 혐오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결혼 전 물러난 사생활 도와주세요. 추가. 곧 법률 상담 받으러 갑니다. 좋은 말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과거니 어쩌니 하는 분들은 꼭 당신의 배우자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내용 추가. 역겨운 인간들 많네요. 당신들 배우자도 똑같길 바랍니다. 결혼 전에 그런 곳 안 다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고 자긴 가본 적 없다는 증거도 있는데 이것도 귀책 안 된다면 나라가 망한 거죠 뭐. 결혼한 지는 3년 좀 넘은 시점입니다. 아, 직장이 특수 조직이고, 예. 여기에 그 뭐냐, 자기가 일하는 직장 기업 정보가 뭐 안 나와 있었나 봐요. 특수 조직이고 젊은 남자가 적어서 다니는 곳을 비공개로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아내가 결혼 전 클럽 원나잇을 다수 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있는 상태니 심증분이란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친구가 그때 얘기한 카톡, 성관계 사진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으이그. 결혼 전에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대학도 저와 비슷한 괜찮은 곳 나와서 안심했습니다. 술 안 좋아하고 찐따마냥 회사 게임, 헬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저도 좋아합니다. 회사 게임, 헬스만 하는 점이 자기랑 비슷해서 이런 일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겪어보지 않아도 좀 그 충격이
예상이 어느 정도는 돼요. 문신, 술, 담배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밑에는 진짜 급발진인데 그냥 죽이고 싶고 죽고 싶습니다. 결혼 전 호주 유학 다녀온 것도 의심스럽고 그 애를 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생각 들고 계속 그러네요. 결혼 생활 지속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원만히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혼시 가져온 자산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 아내는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상태다. 와, 이거는 진짜 당한 것 같다가 아니라 제목이 잘못됐네요. 당했네. 와, 이거는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아내는 계속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증거만큼만 인정하면서 마지막 신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짜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 친구가, 동성 친구가 저한테 그래도 막 되게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야, 너 내 과자 먹었어? 아니, 안 먹었지. 그걸 내가 왜 먹어? 이거 네가 먹은 게 CCTV에 찍혀있는데. 야, 그거 내가 먹었어. 야, 미안하다. 내가 그거 뭐 와가지고 뭐 있길래 먹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미안하다. 습새가? 너 그 냉장고에 뭐 청산가리 왜 넣어놨어? 그게 니네 집에 왜 있냐? 그리고 청산가리 나 구한 적도 없는데. 이거는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너무 과장되긴 했는데, 네가 여기 집어넣는 걸 내가 홈캠으로 봤는데? 그거 내가 다시 들고 갈 거야, 임마. 이거는 그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네가 만약에 이거를 뭐 국에다가 간하려고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미안하다. 이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습새가 이런 식으로 뭐 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하고 내 빼고 막 발뺌하다가 증거 들이밀면 그때서야 인정하면,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다. 덜덜덜. 사기당한 것 같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행한 증거가 아니면 유책으로 몰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서워. 가족 친구 빼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한의사분께서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한의사 꼭 혼전수결 지키길 이러는데 비꼬지 마시고요. 한국전력공사좌 크크크크크 퐁퐁당했노 크크크크크. 공무원 상실감 장난 아닐 듯 그 와중에 쉴드 역하네. 이걸 쉴드 쳐줬네. 와, 니들은 이걸 쉴드 쳐줘? 성별 바뀌었어봐 온갖 것들이 몰려와서 욕하기 바쁘지. 그래, 역지사지. 글 쓰니까 이제 여성분이에요. 혼전순결에 가까운 그런 분이야. 남자친구 두세 번 있었어. 길게 연애했다가 이번에 괜찮은 사람 찾아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함께 인생 플랜 그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떤 새끼일까요? 뭐 하는 놈이어야 될까? 저 정도면은, 남자가 예전에 좀 놀았다? 예전에 좀 클럽 죽돌이에다가 원나잇충이었다? 그것도 좀 흠이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몸을 막 굴리고 다녔다 남자가. 이게 확실히 저도 성차별적인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남자가 몸 막 굴리고 다녔다? 아니야, 거기서 더 쓰레기가 돼야 돼. 얘는 근데 위에 있던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네요. 아, 이거는 좀 심할 수 있겠다. 성관계 사진. 야, 이건 좀 큰데? 이건 남자가 뭐 갖고 있어도 역겹지 않나요? 오빠, 이 영상 뭐야? 이 사진 뭐야? 와, 이 씹더러운 새끼야 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자야. 우리 오빠? 나한테 개사기 쳤어. 지는 회사랑 게임이랑 헬스밖에 모른대. 와, 순둥순둥이. 야, 괜찮네. 외모도, 난 외모 보는 편이니까. 솔직히 저는 외모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 괜찮고 키도 큰 편이고 몸도 좋은 편이야. 나는 그냥 로또를 맞았다. 나 이 새끼랑 그냥 행복하게 앞으로 살아야지 했는데 이 새끼 그냥 막 열심히 허리 흔드는 사진이랑 뭐 이거저거 다 있어. 치가 떨리지 않을까. 날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UFC 파묘 입겔. 근데 디맥 리스펙트가 있는데? 쯔아, 모든 노래의 원본을 손에 얻었다. 아, 이 음원 관련된 건가 보네요. 그리고 그걸 스트리머 본인이 공유를 했었고요. 앞서 봤던 내용들 중에 뭐 음악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배포자가 스트리머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직접 배포한 정황이 발견이 됐다. 그렇구나. 공지 직접 쓰고 구글 드라이브 링크 첨부하시고 불법 공유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로. 그냥 MSI 빨리 시작해야 돼. 나도 그냥 MSI나 보고 그러게. 그렇습니다. 은근히 오랜 시간 동안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쉬다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